6년 전 저는 무모하게도 혼자서 21km에 도전했어요. 21km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의욕만 넘쳤죠. 근데 현실은 5km도 못 가서 헥헥대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후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장거리는 단순한 의지로 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요. 적절한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장거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였어요. 많이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거리는 천천히 뛰어야 한다. 근데 저는 초보러는 입장에서 장거리를 찾아보면서 항상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첫째, 도대체 30km를 어떻게 뛰라는 거야? 둘째, 천천히 뛰면 정말 장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옆에서 누가 같이 뛰면서 말해줬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지금 속도 좋아요. 조금만 더 천천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달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소심하게 혼자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장거리 영상에 이어서 보충 설명하는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거리 혹은 하프 마라톤에 필요한 장비와 개념에 대해 혼자 뛰시더라도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초보 러너가 장거리 훈련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초보 러너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살 뛰어도 심박수 치솟는 사람도 초보 러너, 10km 완주 경험이 몇 번 있는 사람도 초보 러너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설명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바로 10km를 속도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뛸 수 있느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코치인 잭 다니엘스도 장거리 훈련의 전제 조건으로 이지런에 익숙할 것을 강조했어요. 즉 대화 가능한 페이스로 10km 내외는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도 5km 겨우 달리는 사람이 장거리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잭 다니엘스는 초보 러너일수록 시간으로 훈련량을 설정하기를 권장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와 그냥 5시간 안에 풀코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풀코스 완주를 위해서 최소 주 1회 30km 장거리 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전문가인 선수의 30km 시간과 5시간 완주를 목표로 삼는 초보 러너의 30km는 시간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초보 러너는 30km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긴 시간을 뛰어야 합니다. 장거리 훈련으로만 보면 엘리트 선수보다 더 떠버리는 넌센스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러닝 포뮬러에서도 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간을 10%씩 늘리는 걸 저번 영상에도 소개드렸고 저는 목표로 연습하고 있었는데 러닝 포뮬러에선 똑같은 시간을 4주 동안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익숙해진 후에 4주 후에 시간을 늘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몸 상태와 컨디션에 맞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75분을 목표로 처음 시작했었고 현재는 90분까지 뛰어주고 있습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가 끝나면 100분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마라톤은 30km부터 시작이라는 말처럼 하프 마라톤도 15km 지점부터 급격히 힘들어지는 이유는 수분 부족과 혈당 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초보 러너인 저희 몸은 보급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즉 참다가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자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30분마다 목이 안 마르더라도 급수해주고 전해질 음료 포카리 같은 음료를 훈련 막바지에 먹어주면 저는 딱 좋더라고요. 근데 러닝벨트만으론 부족함이 있어서 최근에 러닝조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0분 훈련 중 30분마다 급수 2번, 마지막에 75분에서 80분 사이에 포카리를 보급해줍니다. 처음 30분 때 에너지젤도 같이 먹어주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보급 타이밍을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장거리 러닝을 끝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덜덜 떨리더라고요. 요즘 장거리 러닝을 마친 날이면 의식처럼 꼭 폼롤러를 꺼냅니다. 굳어버리는 근육을 눌러주면 확실히 다음날 컨디션이 나은 것 같아요.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달리기 전에 몸을 깨우는 동적 스트레칭, 달리기 후에는 근육을 다독이는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주 2회 정도만이라도 코어 운동을 해주시면 긴 거리를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집이 17층인데 주에 2번 계단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집에서 크런치 팔굽혀펴기 간단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7시간은 자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수면도 훈련의 일부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적게 잔 날은 다음날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러닝의 가장 큰 적은 체력 부족이 아니라 지루함인 것 같아요. 30분쯤 지나면 언제 끝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루함을 좀 달래는 방법으로 힙합 음악이나 팟캐스트로 길을 좀 즐겁게 하고 다른 길로 좀 변경을 해보거나 목표를 세분화해서 저 신호등까지, 저 건물까지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어요. 작은 목표가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거리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거리 러닝화 찾기인데요. 6년 전에 러닝화를 살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인터넷만 보고 이게 판매량도 많고 좀 이쁘네 하고 생각하면서 질렀어요. 그랬더니 동호회에서 이건 준비된 사람이 신는 건데 라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많이 민망하네요. 그리고 5km 뛰고 나니까 발톱이 좀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레이싱화를 겁도 없이 거리 늘리는 조깅용으로 산 거죠. 러닝화는 장거리에서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볼이 넓은 분들은 나이키보다는 다른 브랜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평소보다 반업에서 1업 정도 크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장거리에 뛰면 발이 붓거든요. 최소 나는 이걸 500km를 신을 각오로 사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매장 다녀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장거리 신발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신으러 갈 때 저녁 시간에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발이 약간 부은 상태가 러닝할 때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에 적합하다고 자주 언급되는 러닝화는 나이키에서는 페가수스 41이나 인빈서블 3, 푸마에서는 벨로시티 나이트로 3, 서코니에서는 라이드 시리즈, 브룩스에서는 고스트 시리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러닝화는 제가 직접 신어보진 않았지만 장거리 훈련화로 많이 추천되는 아디제로 보스턴 라인이 있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꼭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러닝 양말인데요. 이게 초보 러너 때 장거리를 뛴다고 처음 내가 장거리를 도전해보겠다 할 때 일반 면 양말 신고 15km 뛰고 나서 발 뒤꿈치는 물집 투성이가 됐고 발가락 사이는 쓸려서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 양말은 땀은 흡수하지만 마르지는 않거든요. 젖은 채로 계속 마찰을 일으켜서 물집이 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러닝 전용 양말은 땀을 피부 표면에서 신속히 빨아들인 다음 바깥으로 이동시켜 빠르게 증발시켜줘요. 가격은 일반 양말의 3, 4배지만 물집 때문에 일주일 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엔 장거리에 적합한 러닝 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에 러닝 반바지 입고 그냥 90분 뛰는 날에 진짜 고통스러웠는데요. 뛸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스트레칭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허벅지 안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땀과 피부 접촉이 지옥의 콜라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자극으로 피부가 계속 벗겨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저는 해결책으로 러닝 타이즈나 아니면 되게 짧은 쇼츠 반바지 있지 않습니까? 5인치 이하의 그런 반바지로만 입고 있고요. 저는 러닝 타이즈가 너무 신세계여서 너무 잘 입고 있는데 장거리 훈련할 때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좀 민망한 게 적응이 안 돼서 주말 밤늦게 사람이 별로 없는 데서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장거리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수 있는 러닝 조끼인데요. 미국 스포츠학회에 따르면 체중의 2% 이상 수분 손실 시 지구력 수행 능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1시간 달리는데 뭔 물을 챙겨? 라고 저도 생각했지만 50분 정도만 지나니까 입안이 바싹바싹 기분 나쁜 느낌 아시죠? 요즘 제가 느낄 때 러닝조끼는 진짜 게임 체인저인 것 같습니다. 손에 물병 들고 뛰거나 러닝벨트에 꽉 찬 불편함과는 달리 러닝조끼를 처음 착용했을 때 물병이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좀 자연스러웠어요. 에너지제, 휴대폰, 열쇠까지 수납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러닝벨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러닝조끼가 수납하는 공간도 많고 착용감이 조금 더 저는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장거리 훈련 때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젤인데요. 저는 장거리에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이 1시간 15분쯤 뛰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좀 약간 멍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 5%일 때처럼 모든 게 좀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료 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훈련 시작 후 45분에서 60분 사이에 첫 번째 에너지 젤을 섭취하고 이후 보충해 주는 걸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연료 고갈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에너지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90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30분에 한번 먹어주고 그 뒤에는 좀 괜찮아서 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거든요. 저는 90분 훈련 중에서 에너제를 한 개를 꼭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9월 21일에 서울 어스 마라톤에 나가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 9개월을 돌이켜보니까 더디더라도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한 건 금방 나았는데 또 그러다가 발을 실수로 좀 접질러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소소하게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더 조심해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내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기록이 따라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은 완주에 더 큰 의미를 두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뤄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기록 욕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싶어요. 내일은 토요일에 미리 서울 올라가서 여유롭게 경복궁도 천천히 좀 뛰어보고 싶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일요일에 코스가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여의도로 가는 코스인데 한강을 눈에 담고 올 생각을 하니까 벌써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받는 소소한 재미들인 것 같아요. 혹시 마라톤 참가하신 분들 계시면 다치지 말고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하프 마라톤 끝내고 와서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